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재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불린 이름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특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적으셨고 표현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명절마다 인사는 드렸고 생신도 챙겨드렸지만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기억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누이들은 늘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딸들밖에 몰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시누이들은 재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하지? 예금은? 땅은? 솔직히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장례가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먼저 며느리 이수진에게. 순간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누이 한 명이 바로 말했습니다.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 그대로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왜, 나지? 시누이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며느리랑 그렇게 가까웠다고.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재산은 아닙니다. 편지입니다. 순간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평생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사실 나는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늘 기억하고 있었다. 첫 번째, 내가 암 수술을 받고 집에 왔을 때 아무 말 없이 죽을 끓여다 준 사람, 너였다. 두 번째, 내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도 너였다. 세 번째, 명절마다 모두가 먼저 가도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끝내고 조용히 문을 닫고 가던 사람도 너였다. 나는 다 보고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못했다.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읽는 동안 장례식장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지만 놀라운 건 시누이들도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내 재산은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눈다. 하지만 내 마지막 감사는 가장 늦게라도 꼭 전하고 싶었다. 그러니 이 편지는 며느리에게 남긴다. 순간 시누이 중 큰형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는 아버지가 널 인정하지 않는 줄 알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저런 말씀을 하실 분은 아닌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기억될 것 같아. 지금도 그 편지는 제 서랍에 있습니다. 돈보다 훨씬 값진 유산이 되어 아무리 사람은 살아있을 때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떠난 뒤에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늦었을지라도 누군가의 평생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재산보다 이런 편지 한 장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감사는 살아있을 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